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집값이 아니라 병원비였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고개가 바로 끄덕여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늘 은퇴 준비라고 하면 집, 연금, 자산 같은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노후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도 들어야지, 이런 얘기들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주변에서 하나둘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걱정은 조금 다른 데 있더라고요. 바로 건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강이 무너졌을 때 따라오는 병원비였고요. 집값은 오르든 내리든 결국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조금 줄여 살 수도 있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방법이 있죠. 그런데 몸이 아픈 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더 무서운 건 아프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은퇴 이후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얼마 모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그 리스크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큰 것이 바로 의료비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통계적으로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고 치료비도 커집니다. 문제는 이게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는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요. 식비, 공과금, 교통비 대략적인 틀이 있죠. 그런데 병원비는 다릅니다. 한 번 크게 아프면 몇 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쓰며 살 것인가 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항목이에요. 여기서 실제 사례를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 이야기예요. 김 씨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있고 퇴직금으로 적당한 금융상품에 투자도 해놨고 국민연금도 곧 나오니까 크게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은퇴 후 3년쯤 지나서 갑자기 심장 질환이 생겼어요. 수술비, 입원비, 이후 관리비까지 합치니까 1년 사이에 3천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갔어요. 문제는 돈 자체도 돈이지만 그 이후였어요. 또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때문에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된 거예요. 여행도 안 가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요. 결국 경제적으로는 버티고 있었지만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죠.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었다고요. 두 번째는 70대 중반의 박 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비교적 검소하게 살면서 큰 문제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치매는 치료보다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라 장기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양시설, 간병인, 병원비까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크게 늘었어요. 결국 이 부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겼어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나가는 의료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병원비가 단순히 일시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50대 후반의 이 씨는 아직 은퇴 전이었지만 미리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었어요. 운동도 적으로 하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았죠. 주변에서는 너무 유난이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본인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결과적으로 이 씨는 큰 질병 없이 60대에 접어들었고 의료비 지출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병원에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었죠.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통장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준비하는 거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의료비 문제를 단순히 보험이나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방과 관리도 결국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병원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과 태도를 바꿔버린다는 점이에요. 여행을 갈지 말지, 취미를 계속할지, 심지어는 어디서 살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몇 가지 질문을 꼭 해봐야 해요. 첫째, 나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내 건강 상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셋째, 단순히 치료비뿐 아니라 장기적인 돌봄 비용까지 고려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은퇴 준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 시작을 불안 속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비교적 안정된 마음으로 보내느냐는 준비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집값은 시장에 따라 움직이지만 건강과 의료비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더 체감이 크고 더 두려운 거죠.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거예요.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어떤 위험에 대비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병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이후 삶에서 병원비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죠. 왜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워질까? 이건 단순히 늙으면 아프니까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생물학적 변화, 질병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먼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노아에이징인데 이건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의 기능 저하를 뜻해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분열하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데 이를 세포 노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질병도 나이가 들면 더 크게 번지고 회복도 느려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성질환의 증가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처럼 단기간 치료로 끝나는 급성 질환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늘어나요. 문제는 이런 질환들은 완치보다는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한번 시작되면 평생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첫째,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둘째, 여러 질환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를 복합질환이라고 해요. 셋째, 약물과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비용도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 하나만 있어도 정기검진, 약값, 합병증 관리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추가되면 비용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선형적 비용 증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병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되는 요소예요.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병들도 지금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수명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어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이죠. 최신 치료법, 신약, 정밀 검사 이런 것들은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경우 치료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비용 격차도 커졌어요.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효과는 더 좋지만 비싼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고려해 제한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앞에서 치매 사례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장기 돌봄 비용이에요. 의료비는 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퇴원 이후의 삶까지 이어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게 가족이든 간병인이든 결국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사이의 간격도 길어지고 있어요. 이걸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85세라고 해도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짧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몇 년 혹은 10여 년이 바로 비용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옵니다. 은퇴 준비에서 의료비는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큰 손실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고 규모도 큰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자동차 사고 같은 리스크와는 다릅니다.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지만 노화와 질병은 거의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얼마를 모을까에 집중한다면 의료비는 어떻게 줄일까, 어떻게 분산할까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발생 확률 자체를 낮추는 것, 즉 건강관리입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국 가장 강력한 비용 절감 수단이에요. 이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심혈관 질환, 당뇨,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발생했을 때의 충격을 줄이는 것, 보험과 제도 활용입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장치들은 큰 지출을 작은 지출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 대비 없이 맞닥뜨리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셋째, 장기적인 구조를 고려하는 것, 주거, 가족, 돌봄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혼자 살 것인지, 가족과 함께 할 것인지, 혹은 요양시설을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건강과 의료비입니다. 처음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집값이 아니라 병원비였다는 말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 경제적 근거를 가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 모두 나이를 먹고 몸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외면하는 대신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다음 단계일지도 모릅니다.